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가 논란인 가운데 지방의회에선 재량 사업비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홀로 사는 노인이 또 숨졌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안전망은 소용없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심이 타들어갑니다.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이 50%를 밑돌면서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새 주인을 맞은 이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차질을 빚었던 영업망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별활동비가 논란입니다. 지방의원들에게는 각자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 해 수억 원씩 배정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재량사업비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이 돈이 지방 적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돈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하천 인근에서 열린 걷기 대회입니다. 행사를 치를 돈이 모자랐던 주민들은 시의원을 찾아갔고 1,000만 원을 확보해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의원께서 1,000만 원 교부금을 줘서 한 농로의 도로에 아스콘을 덧대는 1,500만 원짜리 공사도, 다른 도로 교각을 살짝 넓히는 공사에 들어간 2천만 원도 모두 시의원들이 해결해줬습니다. 광주의 한 경로당에 놓여있는 온열기기도 역시 지역구 시의원이 놓아준 겁니다. 시의원들은 어떤 돈으로 이런 민원들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었을까? 광주시가 시의원 몫으로 배정해주는 일종의 포괄적인 사업 예산, 이른바 재량사업비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에 배정하는 특별교부금에 숨기는 형태로 시의원 한 명당 한 해 2억 원씩, 상임위원장은 3억 원, 구의원은 5천만 원씩을 배정받아 사용합니다. 받은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산은 누구 의원이 준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다 재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광주시가 의원 몫으로 배정된 예산은 없다며 공개를 거부해 대신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지역 축제나 시설 보수, 아파트 앞 도로 정비 등 민원성 성격을 띈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일들에 쓰여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축제를 지원한다거나 선심성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특별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재난 긴급복구나 도로 보수 등 긴급히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 하지만 상당 부분이 시의원들의 재량사업 명목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합리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따로 있지만 시의원들은 이 예산을 반토막 냈습니다. 이어서 정영욱 기자입니다. 재량사업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처와 액수가 전적으로 의원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원들 스스로도 서로 한 해 얼마를 받았고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특별교부금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가 시의원 개인에게 배정하는 돈이어서 시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말을 잘 듣는 의원이거나 자기 사업에 협조했던 의원들은 더 많이 주거나,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자치단체장한테 예속되는 지방의회가 되면서 실제 감시와 견제 본래 임무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 예산 집행이 의원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다 보니 업체들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한 시의원의 경우 경로당 온열기기를 계약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순기능과 장점은 주민들을 위한 수건 사업을 가까이서 듣고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는 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지난해 주민들이 올린 참여 예산을 민원성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반토막 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리, 의원들의 권리를 왜 시민들이 뺏어가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광주의 제1야당인 정의당은 탈만한 재량 사업비를 거부하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정보 공개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의원들은 재량 사업비 폐지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70% 이상은 선거 때 그토록 참신함을 강조했던 초선 의원들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비구름대인데요.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전남 내륙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오늘 오후까지 오락가락하면서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살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가 34도, 여수가 32도, 목포는 33도 보이면서 찌는 듯한 더위는 살짝 누그러들겠지만 그래도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도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야기가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쯤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서 폭염에 살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가 33도, 무안과 영암이 34도, 강진도 34도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4도, 광양도 34도, 여수는 32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 때문에 노인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에서 70대 독거 노인이 또 숨졌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안부를 매일 챙기겠다며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숨진 노인은 대상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살 임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땡볕이 절정인 낮 2시쯤이었습니다. 흔한 선풍기 하나 없이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집안방에 누운 채로 발견됐습니다. 혼자 사는 임씨 할아버지는 2주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가 됐을 정도로 이제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병이 폭염 때문에 악화돼 숨진 게 아닌가 추정되지만 그동안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락 갖다 주면서 그분한테 아니 밑에 층에 어르신이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 아유 두 번이나 빙그릇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광주시와 남구가 폭염에 따른 독거 노인들 건강 상태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지만 임씨 할아버지는 그마저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혼자서 거동하기에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부 확인하고 광주시에서 폭염 대책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었고. 광주에 사는 65살 이상 독거 노인은 4만 6천 명. 이 가운데 생활관리사로부터 매일 안부를 확인받는 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은 12%인 5,300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돌봄 기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과 자녀도 없는 임씨 할아버지는 장례 치러줄 리도 없는 형편입니다. 살아생전에도 사회안전망 혜택에서 소외됐던 임씨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외로움을 벗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모 여고교사 16명이 모두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학교재단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들을 학생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자 전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공립학교 파견교사와 기간제 교사 등으로 빈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로 36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4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피해자 7명이 송금한 5천여만 원을 광주 전역의 은행을 돌며 6회에 걸쳐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적십자사와 혈액원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광주 전남지사 직원과 혈액원 직원 그리고 신규 채용된 교사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혈액원 간호직 공채 지원자가 봉사활동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도 1,200시간을 했다는 시간으로 부풀려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액본부는 간호사 채용을 취소하고 직원들은 직위 해제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새 주인을 맞은 이후 희망찬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공장 가동도 빠르게 정상화됐고 한동안 차질을 빚었던 영업망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완성된 타이어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베테랑급 기술자들은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폭염 탓에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오로지 타이어 품질 관리에만 집중합니다.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던 터라 한여름 폭염쯤은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쉬는 것보다 금호타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품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중국 타이어 회사인 더블스타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한 이후 금호타이어는 서서히 경영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면서 일주일가량 재충전 시간을 가진 근로자들은 다시 활기차게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24시간 3교대 근무에 투입돼 쉴 새 없이 고품질 타이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이곳 광주 공장에서는 하루에 38,000개의 타이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직영 판매점을 중심으로 타이어 영업망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타이어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타이어 공급 물량은 전달 실적보다 15%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날이 너무 더우니까 노면 상태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타이어 마모 상태를 보고 타이어를 권장하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제조 원가를 낮추고 품질 경쟁력을 높여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옛 명성도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향한 광주 비엔날레가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인데요. 이 제임스 비엔날레 전시부장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 주제가 상상된 경계들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국가 간의 경계들이나 지정학적 경계들을 넘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좀 더 개념적인 경계들, 예를 들어서 세대 간의 경계, 심리적인 경계, 또 감정의 경계, 이런 것을 다 포괄한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를 좀 풀어보자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비엔날레 전시 특징 중 하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주제전이 열린다는 것 같은데요. 문화전당에서는 어떤 전시가 열리는 겁니까? 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제전이 3개가 열립니다. 일단 국제전 어떤 지진이라는 은유적인 개념을 빌려서 진행되는 국제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생존의 기술이라는 한국 현대 미술의 어떤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의 젊은 한국 큐레이터들이 공동 기획하는 전시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 미술전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제에서도 이번에 작품이 좀 전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 겁니까? 니나 샤넬 아브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품들이 어떤 공권력의 잔혹함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을 대형 회화로 하는 작가인데요. 이번에도 전일 빌딩 외벽에 그런 주제를 5.18 항쟁과 연관시켜서 대형 벽화 작업을, 배너 작업을 하실 거고요. 오긴 컬렉티브 같은 경우에도 5.18 항쟁 시 사용됐던 슬로건의 구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또 배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국군 광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설치 미술 작가 마이클 넬슨과
또 그 태국의 실험 영화 감독으로 더 유명한 아피차퐁 위라서타쿤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광주의 역사 또 그 국군 광주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를 현대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북한 미술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비엔날레에서 어떤 작가들과 어떤 작품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북한 미술 전시회는 이제 조선화 22점, 집체화를 포함한 이제 조선화 22점이 이제 전시되는데요. 북한 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작가 중 3분 대표적인 작가들을 좀 초대를 해서 가급적이면 뭐 오프닝에 맞추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광주 비엔날레라는 세계적인 미술 행사의 어떤 이 맥락 안에서 또 북한 미술품이 보여지고 또 그 북한 작가들이 같이 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은 총 감독님이 비엔날레를 전체 지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수 큐레이터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큐레이터들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뭐 어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가 이렇게 급변화하고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여러 명의 큐레이터들이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7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전시지만 7개 다 특징 있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엔날레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체육부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부는 수정 계획에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된 운영 체계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7대 문화권 사업은 일부를 통합하거나 폐지해 5대 문화권으로 조정하고 CT연구원 설립과 국제문화 교류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기간 연장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화전당 운영 인력 확대나 차관급 전단장 위촉 등의 요구는 검토 과제로만 분류됐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밤까지 시원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저녁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곳인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빛축제가 8월 26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로 2번째 맡고 있는 축제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야간에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물과 빛, 음악과 그리고 또 호수의 정원까지 이렇게 경관이 어우러진 화려한 워터라이팅 쇼 그리고 또 라이트 가든 연출로 인해서 빛 조형물 포토존도 멋지고요. 여기에 또 물빛 축제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은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그럼요. 네.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워터 라이팅 쇼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물과 빛, 음악과 정원이 어우러진 화려한 또 워터라이팅 쇼는 3D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워터 스크린에 빛을 투사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고요. 여기에 빔, 무빙, 디지털 분수 등 레이저가 음악에 맞춰서 역동적이면서 그리고 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네. 네. 여기에 또 여름밤에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아, 정말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데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야간 조명이 켜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물빛 축제의 주요 동선에 물과 빛, 하늘빛 가득한 한여름밤에 산책을 또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정원 동쪽으로 7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라이트 가든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생명의 빛, 또 빛의 정원, 또 은하수 정원, 별자리 정원, 그리고 또 별빛 터널, 캐릭터 정원, 그리고 또 달빛 거리라는 테마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7개 존이 매일 밤 7시 50분 이렇게 동시에
점등식을 갖습니다. 7개 존의 또 라이트 가든 이렇게 말만 들어도 좀 화려하고 멋질 것 같죠?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축제하면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물빛 축제에서는 어떤 공연 선보이나요? 네, 마술쇼도 준비되고요. 여기에 벌룬쇼,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네. 여기에 또 가요와 또 클래식, 또 퓨전 국악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피아노, 소프라노, 색소폰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젊은 우리 K-팝 퍼포먼스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DJ 힙합 치맥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좀 더 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렇게 국가정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이 3곳이 개장을 해서 네. 8월 26일까지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이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내 정원 옆에 있는 상설 행사장과 그리고 또 꿈틀 정원, 여기에 또 국제습지센터에서 함께 이렇게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각 물놀이장에는 특색 있는 바닥 분수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워터 터널, 그리고 또 워터 버킷, 또 워터 드롭, 여기에 또 아이스, 에어 슬라이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물놀이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지난해 인기를 반영해서 이 물놀이장 규모를 굉장히 좀 크게 넓혔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햇볕을 피해 휴식을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그리고 또 탈의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오시는 분들 좀 쉴 공간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편의시설까지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덥다고 그리고 또 뜨겁다고 집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원한 여름밤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소중한 추억 만드는데 순천만 정원에서 시원한 물빛 축제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설명을 워낙 실감나게 잘해주셔서 네. 저희가 당일로 놀러 다녀온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고 최형우 2구째 1구 타격 높게 떠서갑니다만 멀리 못 가는 타구를 중견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김선민은 홈으로 번안이라는 3루까지 이렇게 한 점을 얻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1구 왼쪽 넘겨버렸습니다. 지호 역전 뛰는 홈런. 홈런이죠. 첸틴의 타구와 부중간 쪽에 뻗어나갑니다. 첸틴이 역시타. 결국은 볼넷입니다. 결국 밀어내기를 만들어내네. 높게 떠서 들어갑니다. 멀리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로? 넘어갔어요. 안중열의 그랜드 슬램. 대단하네 안중열 선수. 또 하나의 타구가 멀찌감치 따라갈 필요 없는 타구는 또 하나 넘어갑니다. 전주로까지 또 하나의 큰 아치를 그렸습니다. 끝나진 않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호도 좌중간을 쩍가르는 타구를 펜스 앞에까지 날려보냈습니다. 빠른 치면서 좋은 감독이 됐습니다. 신동기의 타구를 준비해서 원합니다. 태경 이대호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결국 기아가 오늘 경기를 내주면서 기아는 3연패, 롯데는 3연승 두 팀이 순위를 바꿉니다.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포털인 사랑밤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1%는 하반기 아파트 집값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응답자 중 32%는 시세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서 집값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로는 광주 집값이 다른 광역시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점과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선택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지원 사업 사기 신청자를 오늘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모두 500명을 뽑는 4기 참여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일자리 경험을 합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비구름대인데요.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전남 내륙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오늘 오후까지 오락가락하면서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 낮 기온 살짝 떨어지겠는데요. 광주가 34도, 여수가 32도, 목포가 33도 보이면서 찌는 듯한 더위는 살짝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야기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초쯤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폭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4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가 33도, 무안과 영암이 34도, 장흥은 33도 보이면서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4도, 광양도 34도, 여수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35도 안팎의 낮 기온이 예보돼 있긴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낮 기온이 살짝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